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서강대학교의 전형계획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단순히 전형계획만 분석을 하고 끝낸다기보다는 서강대학교가 왜 자기소개서를 폐지를 했는지, 그리고 서강대학교가 왜 두 개로 나눠져 있던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나로 통합을 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까, 서강대학교뿐만 아니라 성균관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중복지원도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께서는 오늘의 영상을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석소장은 이 서강대학교가 가면 갈수록 간단해지는 것, 전형도 간단해지고 제출 서류도 간단해지는 것, 이런 상황을 전형간소화의 딜레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이유가 대단하길래 전형간소화의 딜레마라고까지 표현을 하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왜 석소장이 이렇게 전형간소화의 딜레마라고 칭하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차분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한때 전형이 복잡하기로 유명했던 서강대학교의 전형 시스템이 가면 갈수록 단순해지는 이유가 무엇일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전형계획상으로는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학부모님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라는 식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으나, 석소장은 서강대학교가 이래저래 정신없는 수험생을 배려해서라기보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겠다는 원대한 목표에 비해서 비슷한 네임밸류를 지니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와 한양대학교와 비교했을 때 무엇 하나 확실한 이공계열 특성화 분야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서성한 라인 중에서 성균관대학교와 한양대학교는 확실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의 경우 오래전부터 공과대학 강세를 기반 삼아서 꾸준히 밀어붙이며 성장을 하고 있고요. 성균관대학교의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 운영을 중심으로 인문, 이공계열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꾸준히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강대학교의 경우에는 두 학교에 비해서 인원 규모도 적을 뿐더러 아직까지는 공학계열에 비해서는 인문계열이 여전히 강세인 대학교입니다. 물론 서강대학교가 2019학년도부터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을 제외한 모든 인문계열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고 외고 및 국제고 학생들의 입학 비율을 과감하게 줄이는 식으로 이공계열 인재 모집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기는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서강대학교는 성균관대학교와 한양대학교에 비교했을 때 4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둔 공학계열 강세라는 시대의 흐름에 훨씬 뒤떨어진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강대학교가 이런 이공계열 분리라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학교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우수한 이공계열 인재를 모집하겠다는 목적으로 자기소개서와 면접,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전형을 설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공계열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서는 스카이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인해서, 혹은 적성에 맞지 않는 글쓰기나 말하기 실력으로 인해서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면모를 고려를 했을 때 서강대학교가 저런 식으로 복잡한 전형을 설계를 해놓는다면, 대부분의 최상위권 이공계열 학생들은 성균관대학교도 면접을 안 보고 한양대학교는 자기소개서와 면접 둘 다 안 보는데 이공계열 쪽으로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 서강대학교가 전형은 제일 복잡하네, 차라리 서강대학교 지원 안 하고 만다 라는 생각을 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전형 설계의 관점에서 최상위권 이공계열 학생들의 지원율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서강대학교는 현재 복잡한 전형을 설계하지 못하는 전형 간소화의 딜레마에 갇히게 된다는 의미이니까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전형 설계 관점의 딜레마는 이해가 되셨을 듯 하니까 다음은 수시가 끝난 시점의 딜레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가 마주한 다른 하나의 중대한 문제는 이런 전형 간소화의 이점으로 서강대학교에 지원해서 합격한 이공계열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성균관대학교와 한양대학교에 중복 합격한 학생들, 특히 반도체 공학이나 바이오 의공학이나 이런 핀포인트 목표 없이 공학 자체에 대한 호기심만 갖고 있는 서성한 라인의 중복 합격자들은 대부분 서강대학교 진학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으나 학교의 규모나 연구에 대한 투자 규모나 서강대학교는 성균관대학교나 한양대학교에 비해서 무엇 하나 비교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강대학교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입학 좀 하라고 편의를 봐줬는데 표현 그대로 뒤통수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수시가 끝난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냐? 물론 서강대학교가 이공계열에 대한 투자 인프라를 화끈하게 늘리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실현시키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해결책은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바로 모집 단계부터 서강대학교에 대한 지원 동기가 뚜렷하고 서강대학교의 연구 인프라 활용 계획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학생을 확실히 판별해서 선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결국 전형 설계 관점에서의 딜레마와 다를 게 없어집니다. 자기소개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면접까지 연결이 되어야만 서강대학교에 대한 애교심이 충만한 학생들을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공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은 귀찮아 지원 안 해, 이런 식의 리스크가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균관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전형이 갑자기 비약적으로 복잡해지지 않는 한 서강대학교가 우수한 이공계열 인재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방법은 전형 간소화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인문계열은 서강대학교가 여태까지 계속 강세였는데 왜 복잡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똑같이 간소화시키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문계열
이공계열이야 애초에 서강대학교의 강세 분야이기도 하니까 경쟁력 있는 친구들이 알아서 잘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강대학교도 알아서 잘 선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간과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한양대학교가 자기소개서와 면접 없이도 이공계열 인재들을 알아서 잘 선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석 소장은 서강대학교가 2022학년도에 들어서 자기소개서를 폐지한 이유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한 변화가 아닐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교사 추천서를 폐지했고 2022학년도에 들어서는 자기소개서를 폐지함으로써 서강대학교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이공계열 최상위권 학생 입장에서 서강대학교는 한양대학교처럼 원서만 접수하면 되는 간편한 대학이구나 라는 정체성을 확보를 해서 지원 표본수를 늘리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는 성안 라인에 불합격했어도 성안 라인을 노려볼 정도의 역량을 갖춘 학생 혹은 성안 라인에 중복 합격했어도 모종의 이유로 서강대학교 진학을 선택한 충성도 높은 학생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2020학년도부터 꾸준히 전형을 간소화시켜오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서강대학교 입시 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논리의 연장선에서 2022학년도에 자기소개서가 사라진 서강대학교의 전형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석 소장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인문계열 학생이라면 서강대학교가 요구하고 있는 학문적 학풍에 대한 적응도를 갖고 있는지, 서강대학교의 3V 인재상 중에 베리타스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공계열 학생이라면 서강대학교뿐만 아니라 성균관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인재상에도 적합한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인문계열이야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강대학교가 오랜 기간 투자해온 분야이기 때문에 서강대학교가 원하는 정도의 학문적 성취를 이뤄낼 수 있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공계열이야 애초에 성안 라인을 누릴 정도의 인재 혹은 성안 라인에 중복 합격할 정도의 인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안 라인을 바라볼 수 있는 인재를 원하는 것임을 명심을 하셔야만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수준이 성안 라인 인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전형 간소화의 딜레마부터 이어지는 서강대학교의 2022학년도 자기소개서 폐지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지금부터는 비교적 간단하게 서강대학교의 2022학년도 주요 전형 변화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표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서강대학교는 인원 규모 자체도 굉장히 적고 전형도 이미 충분히 간소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화점들이라고 할 것들이 딱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주요한 변화는 자기소개서 폐지와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 폐지, 그리고 수능 이전 및 이후로 나뉘어져 있던 학생부 종합 전형의 통합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신설이야 서강대학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변화이니까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고교장 추천 전형의 신설입니다. 교과 90% 그리고 출결 봉사로 이루어진 비교과 10%로 운영이 되고요. 일반적인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니라 각 지역의 고등학교별로 추천된 인원들을 평가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임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학교마다 10명씩이나 추천할 수 있어서 치열한 경쟁을 예상하실 수도 있겠으나 세계 영역 합 6등급 이내라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걸려 있어서 실질 경쟁률은 많이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아무리 추천 중심의 전형이라 하더라도 내신 등급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서강대학교의 네임밸류를 고려를 해보면 학교마다 평균적으로 5명에서 7명 정도의 지원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서강대학교의 등급 계산 그리고 비율 계산 방법을 이렇게 석 소장에 첨부를 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항은 두 개의 전형으로 나눠져 있던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일반 전형 하나로 통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생활기록부를 제외한 다른 서류는 평가 요소로 일체 활용되지 않으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이 서류 100%의 평가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자기소개서가 사라졌다는 점은 서강대학교에 대한 지원 동기와 열정을 강조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는 의미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서강대학교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서강대학교가 원하는 인재상 역량과 더불어서 특정 학문 분야 및 연구 분야에 대한 강점이 확실히 있는 학생들이 주로 지원해야만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으로 왜 통합이 되었는지는 밑에 있는 세부 모집 인원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2021학년도까지 수능 이전 1차와 수능 이후 2차로 나눠져 있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일반 전형 하나로 통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모집 인원부터 비교를 해볼 텐데 2021학년도와 비교했을 때 인문계열에서는 총 83명이 감소하였으며 이공계열에서는 총 39명이 감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공계열에 비해서 인문계열의 인원 감소 폭이 높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 서강대학교가 인문계열보다는 이공계열을 조금 더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21학년도 기준 1차 전형에서는 전공별 인원을 구분해서 모집을 하였고 2차 전형에서는 계열별 인원을 통합을 해서 모집을 했는데 2022학년도 전형계획 기준 일반 전형은 1차 전형과 마찬가지로 전공별 인원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기점으로 자기소개서의 제출 여부를 통해서 수능 이후 서강대학교를 제외하고는 합격한 곳이 없는 학생, 혹은 서강대학교 수시가 최상향이 되어버린 학생이라도 꾸역꾸역 끌고 오는 것이 기존 2차 전형의 핵심 메커니즘이었는데, 2022학년도부터는 보다 전공에 적합한 인재들을 선발할 수 있었던 이 1차 전형의 메커니즘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예년에 2차 전형과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얘네라도 끌고 온다가 아니라 스카이 성안에 추가 합격을 각오하고서라도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겠다가 핵심 메커니즘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강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나로 통합한 이유 역시 이러한 메커니즘이 표면적으로 드러났다는 하나의 증거라고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서강대학교가 자기소개서를 폐지한 이유, 그리고 왜 이렇게 전형을 간소화시키는지, 학생부 종합전형은 왜 하나로 통합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전형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서강대학교가 처해 있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일종의 궁여지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와 한양대학교가 이공계열에 대해서 하도 강세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서강대학교가 조금이라도 아둥바둥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서강대학교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부터 서강대학교를 최상향으로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서강대학교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서강대학교의 인재성을 얼마나 적합하게 맞출 수 있을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학문 분야에 대한 연구 계획이나 열정이 생활기록부에 얼마나 잘 드러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콘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